5mm 이상 되는 것만 안으로 넣어서 작업을 하려고 하시고, 이렇게 좁은 균열은 아예 손을 대지 마세요. 여기 또 따로 처리를 해줄 거거든요. 이걸 쏘자마자 쏙쏙쏙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침투를 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방수본드로 침투를 시켜주게 되면 흐르지 않고 깊숙이 안에까지 잘 침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균열 부위에다가 MB 방수 크림을 붓으로 떠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벽돌과 줄눈 사이에 균열 같은 거 지금 보이잖아요. 이렇게 틈이 있는 데를 발라주는 건데, 이 부분만 특정하게 내가 바른다 라기보다는 이 주변을 좀 널찍하게 골고루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널찍하게 그냥 발라주시면 되는데, 좀 전에 여기 균열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위를 이렇게 붓으로 발라주는 느낌보다는 꼭 이렇게 눌러서 얘를 균열 사이로 침투시킨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너무 뭉치지 않게 이렇게 좀 발라주세요. 이게 크림 방수제인데 진짜 크림 같아요. 색깔은 생크림보다는 연유에 가까운 색깔이고, 생크림보다도 훨씬 밀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묽어서 막 흐르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좀 덩어리가 져 있어가지고 바르기도 좋고 밀어서 침투시키기도 좋은 그 정도 점도로 얘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균열이 보이고 있는데요. 균열을 내가 틈틈이 다 채울 거야 라고 마음을 먹기보다는 이 주변을 내가 다 작업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도 이 균열 사이에 조금 힘을 주면서 얘가 좀 침투할 수 있게 머릿속으로 좀 의식을 하면서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얘가 1mm, 2mm 정도 되는 틈새는 침투를 해서 얘가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지만 막을 또 형성해서 효과도 생기기 때문에 너무 막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방수 크림으로 이 전체를 다 바를 거는 아니에요. 전체를 다 해도 되긴 하는데 너무 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좀 부실한 곳만 어느 정도 찾아서 작업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은 투명 탄성 코트로 한번 방수막을 씌워줄 거거든요. 롤러로 이제 발라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넓은 면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줄눈이 빠진 곳이나 좀 균열이 넓은 곳 같은 경우에는 탄성 코트가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 방수 크림으로 지금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의 줄눈 상태를 좀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균열이 심하고 줄눈이 중간중간 빠진 곳이 많다면 그냥 이 크림으로 전체를 다 발라주시는 것도 나쁜 선택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탄성 코트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보수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수 크림으로 보수를 해주고 탄성 코트로 완전하게 막을 형성해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느 부위에 방수 크림을 발라야 될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습니다. 여기죠. 이 부분에 지금 균열이 있기 때문에 널쩍하게 방수 크림을 발라줘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큼지막하게 떠서 쓱쓱 넓게 붓에 약간 누르는 힘을 주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많이 뭉쳐 있어도 상관없어요. 굳이 이거를 막 줄눈 모양대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많이 좀 뭉치면 뭉치는 대로 얘가 이 나름대로 또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질러 주셔도 됩니다. 작업하기 전에 반드시 세척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깔끔하게 세척을 해줘야 됩니다. 저도 지금 고압 세척기로 사전에 세척을 깔끔하게 해준 상태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찌든 때가 있거나 이끼가 있거나 먼지 같은 게 껴있으면 아무리 방수 크림의 접착력이 좋다고 해도 먼지 때문에 잘 안 붙고 오히려 돈과 시간만 쓰고 하자 시공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이렇게 벽돌에 막 균열이 있고 이런 것들도 그냥 한 번씩 쓱쓱 문질러 주세요. 지나치지 마시고 줄눈이 조금 모자라고 불안하다 그렇게 보이는 곳도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쓱쓱 문질러 주시면 균열 사이로 비가 새서 이거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방 차원에서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쓱쓱 한 번씩 문질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벽돌과 줄눈 사이에서 과연 비가 셀까? 이런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확실히 비가 샌다 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셀 가능성은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현장은 워낙에 총체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이 현장은 못자리, 지붕 틈새, 기초 방수, 균열 워낙에 다양한 곳에서 총체적으로 비가 새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줄눈 때문에 비가 샌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벽돌하고 줄눈이 원칙적으로는 방수를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수층이 깨지면서 비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떤 곳에서 생기냐면 이런 곳에서 충분히 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균열이 가져 있어요. 칼날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곳으로 비가 침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틈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요. 틈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한 1mm 정도 되려나? 지금 거의 칼날이 이 정도 끝까지 다 들어갈 정도로 완전히 이제 깊은 상태인데, 이 정도 상태면 이 벽돌과 벽돌 사이의 줄눈이 완전 그냥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그 벽돌이 이 정도 두께란 말이죠. 칼날이 거의 끝까지 이렇게 들어갔었잖아요. 그 얘기는 곧 여기가 그냥 아예 비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이로 비가 침투를 해서 쭉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까지 비가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뭐 일로 빠질 수도 있고 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안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사다리 게임 하듯이 어딘가로 침투해서 운이 좋게 이 바깥쪽 바닥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운이 안 좋으면 이 실내 바닥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샤시가 없는 상태에서 벽돌 단면을 보게 되니까 비가 한 방울이라도 침투하면 충분히 사다리 게임 하듯이 타고 내려가서 실내 어딘가로 셀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죠. 실제로 이런 벽돌집들은 내부 하단에서 곰팡이가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은데요, 벽돌 구조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실내는 미장이 되어 있어서 벽돌은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바닥을 깔아놨기 때문에 기초 바닥과 생 바닥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벽돌 사이에 균열로 물이 침투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다 수긍이 되시죠. 그렇다고 그 침투한 물이 운이 안 좋아서 이 정도 사이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이 이 기초 바닥 아래 원 바닥까지 흘러내려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비가 많이 오고 누수가 누적되다 보면 이 아래쪽이 아마 흥건하게 젖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생활하는 우리는 그걸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초 바닥에 올라와 있고 미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밑에 흥건하게 젖어 있는 그 물들이 결국은 이 벽을 타고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아랫부분은 또 축축해질 거고, 그러면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런 균열이 충분히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물의 입자가 얼마나 곱습니까? 이런 곳에 충분히 침투하고도 남아요. 일단 침투하면 사다리 타고 내려가가지고 어딘가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벽돌하고 줄눈은 왜 균열이 생겨서 벌어질까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집안이 침하되고 건물이 하중 때문에 처지면서 건물 자체가 쭉 문질러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균열이 생기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대부분 이런 벽돌집은 지은 지가 오래됐잖아요. 요즘은 이 시멘트나 몰타를 혼합할 때 방수액이라든지 뭐 증강제라든지 이렇게 균열을 방지해주고 접착력도 좀 좋게 해주는 이런 첨가물을 많이 넣어서 시공을 하는데요, 추측하건대 예전에는 아마 그런 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벽돌집들은 대부분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벽돌 줄눈 방수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작업량이 방대합니다. 지금 보이는 면만 이렇게 많은데 집 전체가 다 벽돌집이면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은 거잖아요. 이렇게 특정 부위의 문제가 육안으로 확연하게 표시가 나는 상황이면 시럽 하이드로스탑 이런 걸 발라주면서 얼마든지 빨리빨리 작업을 끝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보수의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고 이렇게 특정 부분을 찍어서 시공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불안한 이런 곳을 여러 군데 예방적 차원에서 작업을 해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마땅한 보수 자재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렇게 색깔이 있는 자재로 보수를 하게 되면 보기가 싫어지잖아요. 벽돌을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방수 크림으로 보수하는 걸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 방수 크림은 굳으면서 어느 정도 투명해져요. 그래서 한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칠할 방수 코트도 투명색이라서 원래 벽돌 모양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크림 형태로 돼 있어서 작업성이 좋다는 겁니다. 보신 듯이 그냥 쓱쓱쓱 굉장히 쉽게 바를 수가 있잖아요. 내구성은 강하지만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운 시럽 하이드로스탑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방수 크림으로 보수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벽돌 줄눈 보수하기에는 방수 크림 형태가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여기가 한 20분 전에 처음으로 칠했던 곳이거든요. 지금 마르면서
거의 투명해지고 있죠. 그리고 좀 두툼하게 발려진 곳만 이렇게 하얗게 좀 보이고 있고 투명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마르면 더 투명해져요. 크림 방수제가 탄성도 좋아요. 탄성이라는 건 뭐냐면 고무처럼 늘어나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건데 지금 생긴 이 균열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균열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탄성이 없게 되면 균열이 벌어지면 깨져버리겠죠. 탄성이 있으면 벌어지는 만큼 늘어나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보수제는 탄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름 앞에 탄성 방수 크림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곳들 있어요. 그리고 뭐 처리하기도 그렇고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이런 데다가는 또 조치를 한다는 생각도 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시면 다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한 번씩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애매해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두개도 좀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한번 발라주게 되면 안심이 되죠. 이 난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방수제를 다 도포를 할 거예요. 지금 작업은 방수 전에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균열을 미리 메꿔주는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제 옷이 묻어가지고 이렇게 잘못됐어요. 지금 이 균열 메꾸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거거든요. 아우어 시멘트로 메꾸고 다시 시럽 하이드로 스탑으로 이렇게 후처리를 해줬는데 작업하면서 제가 옷에 묻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수해야 될 곳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시럽 위에 방수크림을 덧방해도 되고요. 방수크림 위에 시럽을 덧방해도 되고 시럽 위에도 페인트해도 되고 방수크림 위에도 페인트해도 되고 다 가능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균열 같은 건 따로 없지만 나중에라도 모서리 부분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미리 발라주겠습니다. 아까 벽돌 균열을 보니까 이런 균열도 충분히 다 비가 침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죠. 뭐 이런 거 보이면 그냥 발라주시면 돼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데 보이면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쑥쑥쑥 이렇게 힘을 주면서 침투시킨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런 틈새도 지금 충분히 비가 침투할 수 있는데 여기 좀 넓잖아요. 두툼하게 침투시켜서 채워주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날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흘러가지고 또 구멍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툼하게 작업한 데는 반드시 다음날 한 번 더 상태를 점검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MB 탄성 코트를 한번 발라줄 건데요. MB 탄성 코트 투명색이에요. 크림 방수 색상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일단 얘를 따기 전에 이렇게 한번 흔들어주고요. 따고 나서 한번 이렇게 저어주세요. 위에다가 덕방향을 따라주고요. 롤러를 이용해서 한번 발라주면 돼요. 점성이 방수 크림보다는 훨씬 더 묽어요. 지금 이렇게 롤러로 문질러도 줄눈 사이를 유연하게 묻혀주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제 했던 방수 크림이 일정한 부분을 커버해주는 역할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균열 같은 부분이죠. 방수 코트는 전체적으로 막을 입혀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수 크림이 미처 커버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해주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방수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방수 코트는 저도 처음 사용해봤는데 작업성이 좋네요. 잘 발려요. 우레탄 방수는 바를 때 좀 끈끈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방수 코트는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굉장히 쉽게 발리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이렇게 약간 흥건하게 묻혀준 다음에 줄눈 사이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롤러에다가 약간 힘을 주면서 누르면서 이렇게 내리면 줄눈까지 이렇게 잘 묻혀지죠. 그런 식으로 좀 해주는 게 요령 같아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어떤 막이 형성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붓으로 하셔도 되는데 확실히 롤러로 해서 봉대를 연결해서 쓰면 좋은 게 멀리 좀 떨어져서 할 수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얘가 옷에 좀 튈 수가 있거든요. 롤러를 연장대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옷에 안 묻고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점도가 그렇게 되지 않아서 바르는데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쓱쓱 문지르면 잘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롤러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약간 이제 구멍이 있죠. 이런 데는 사실 방수 크림으로 해줬어야 되는데 좀 놓친 부분이에요. 하다가 이런 부분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작업을 하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이런 데를 점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작업하고 또 확인하고 또 추가적으로 또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줘야만 완전한 방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잠깐 지나서 처음에 칠했던 곳을 보게 되면 약간 이렇게 흘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바를 때는 제대로 발린 것 같지만 조금 많이 묻게 되면 이렇게 흘러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심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와서 이렇게 문질러 주고요.
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 작업하다가 전에 했던 거 한 번씩 살펴봐 주면서 많이 흐른 데는 없는지 한 번씩 점검해 주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벽돌에다가 묻힌다는 느낌보다는 이 사이사이에 줄눈에다가 묻힌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다 보면 딱 들어간 부분에 이렇게 한 번씩 비비면서 하게 되는 요령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줄눈 사이에서 한 번씩 비벼주는 거죠. 다 비벼주는 건 아니고 모서리나 이런 부분에 롤러가 잘 안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에 갔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비벼주면서 안쪽 깊숙이까지 좀 잘 묻을 수 있게 요령을 발휘해 주는 거죠. 이렇게 갓 발라놓은 데는 하얗게 보이고 있죠. 이게 조금만 지나면 거의 투명해져요. 여기는 이제 처음 발라놓은 곳인데 많이 투명해졌죠. 마르면서 거의 이제 투명해집니다. 이 탄성 방수 코트는 이게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물이랑도 희석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수용성이라고 할 수 있죠. 냄새가 거의 없고 색깔이 녹색, 회색, 투명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벽돌을 살리고 싶으시면 당연히 이렇게 투명으로 하는 게 맞고, 나는 뭐 회색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회색을 선택해서 바르시면 페인트 효과도 생기고 방수 효과도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녹색은 차마 하기가 조금 거시기할 것 같고요. 색상이 백색 같은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거 출시해도 이렇게 코팅용으로 사용하면서 페인트 효과를 또 보고 싶은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흰색 한번 출시해달라고 적극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색상에 따라서 좀 기술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모서리 부분은 아무래도 붓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시공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좀 코너 부분도 중요하니까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붓이 하나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벽돌 표면은 거의 투명해졌고요. 끈적끈적한 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군데군데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두툼하게 묻혀져서 그런 거거든요. 하얀 게 완전 투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굳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데 한번 상태를 보고 많이 뭉쳐진 데나 아니면 흐른 곳 이런 데는 롤러로 추가적으로 문질러 주면서 작업하셔야만 좀 깔끔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 현장 방수를 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못자리 방수하는 거, 이 못자리에도 분명하게 비가 많이 샌다라는 거 확인을 하셨고, 이렇게 또 시럽으로 잘 처리를 한 것도 보여드렸죠. 이렇게 지붕재끼리 연결된 틈새에도 비가 셀 것 같지 않지만 비 셉니다. 비 새요. 이렇게 연결 부위에도 방수 처리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건물에 간 균열도 작은 균열과 큰 균열로 나눠서 보수하는 것도 다 보여드렸어요. 오늘 벽돌 줄눈 보수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보수 개념의 작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망의 마지막 기본 방수만 남아 있습니다. 이 바닥을 방수를 해야 돼요. 여기도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은 물 기울기가 많이 안 맞아서 계속으로 물이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를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는 플렉스 몰탈이라는 걸 사용해 볼 거예요. 몰탈은 무기질이어서 탄성이 없잖아요. 근데 플렉스 몰탈은 탄성이 있습니다. 제가 방수하면서 누누이 탄성을 많이 강조드린 것 같은데요. 옥상 방수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탄성입니다. 그래서 이 플렉스 몰탈에다가 몰탈 증강제를 섞어서 물 기울기를 맞추고 탄성 코트로 마무리를 해줄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면 방수 대장정은 끝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줄눈이 많이 탈락을 해가지고 크림만 넣어서 처리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이런 곳에는 또 기가 막히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어 시멘트가 있잖아요. 전에 쓰다 남은 건데 이 한쪽이 좀 굳었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뜯어가지고 지금 쓰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혼합이 다 돼 있어서 치약처럼 이렇게 짜서 바로 사용하면 되고요. 혼합된 시멘트예요. 이렇게 물티슈로 모양을 조금 만들어주면 이쪽같이 이렇게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좀 만들어줄까요? 이것도 시멘트라서 굳으면서 균열이 조금씩 생기거든요. 굳은 다음에 한 번 더 방수 크림으로 보수를 해줘야 돼요. 심각하게 진짜 보수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바우어 시멘트가 초기 접착력이 좋아서 타일 같은 것도 쉽게 붙일 수가 있거든요. 얘를 본드처럼 이렇게 짜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초기 접착력이 있어요. 문질러주면 초기 접착력이 더 생기거든요. 그리고 얘가 점도가 기가 막혀가지고 흐르거나 너무 또 뻑뻑하지도 않아요. 딱 쓰기 좋게 점도를 딱 혼합이 돼가지고 맞기 좋게 점도를 딱 맞춰놔가지고 사용이 편리합니다. 물을 살짝 묻힌 헤라로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돼요. 물기가 조금 있어야 얘가 좀 성형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이거를 시멘트를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작업하기 좋게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미장하시는 분이 그게 기술이에요. 근데 바우어 시멘트는 딱 맞춰져 있어서 그냥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티슈 스킬이 좀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경계 부분이 좀 지저분하고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부분을 물티슈로 이렇게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굳었을 때 지저분한 경계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티슈로 한 번씩 문질러 주셔요. 그리고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굳으면 완벽한 건 아니고요. 균열이 갑니다. 이건 시멘트이기 때문에 균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굳은 다음에 또 한번 처리를 해줘야 돼요. 여기는 어저께 보수를 해놨던 곳인데요. 이렇게 마르면서 균열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백색으로 보수한 거예요. 다시 또 회색으로 한 번 더 추가 보수를 좀 해줄게요. 회색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어차피 여기 페인트를 칠할 거라서 색상이랑 상관없이 지금 바로 보이는 걸로 보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멘트라서 수축을 하면서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발라주고 한 번 더 균열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아마 미세한 균열이 생길 거예요. 그런 거는 커티나 방수 크림으로 발라주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콘크리트 떨어져 가지고 철근 보이는 곳이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균열이 또 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줘야 돼요. 제가 방수제를 바르기 전에는 물을 뿌렸을 때 이 줄눈 사이에 물이 흡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코트까지 다 바르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테스트를 안 해볼 수 없겠죠? 한번 뿌려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줄눈 사이에 색상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줄눈에서 물을 흡수하게 되면은 색이 싹 이제 진하게 변하는데 지금 뿌리기 전과 뿌린 후가 전혀 색상 변화가 없고 이렇게 흐르는 느낌 들죠? 흘러요. 이렇게 줄눈이 손에 이렇게 묻어납니다. 이렇게 묻어나요. 코팅이 싹 입혀졌어요.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코스트가 안 입혀진 데는 바로 이렇게 색상이 변하죠. 물이 먹으면 바로 이렇게 표가 납니다. 이런 느낌이 차이가 나죠.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 요 정도 남은 거거든요. 반 조금 안 쓴 것 같아요. 전면부 딱 칠하는데 반 조금 안 쓴 것 같아가지고 만약에 건물 전체를 다 하신다고 하면 16L짜리 2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면만 칠하신다면 한 통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 벽돌 사이에 줄눈 방수하는 문의를 좀 많이 주셨는데 마땅한 솔루션을 찾지 못했었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방수 크림과 방수 코트를 이용해서 나름 가격도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방수가 잘 된 것 같거든요.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다른 어떤 좋은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발랐을 때는 투명한 것 같지만 방수 코트 투명이 바르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비가 오면은 다시 좀 이렇게 하얀 기운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 4일 정도 정상적으로 더 말려주면 다시 투명해진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방수 계속 진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